오늘은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노년층이 꼭 보셔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데 나이 때문인가? 아니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층이 많이 겪는 입마름 증상, 즉 구강건조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입이 마르면 그냥 물을 많이 마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입마름 증상 절대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 입이 마르면 충치, 잇몸병, 삼킴 장애로 전신질환, 심지어 치매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구강 건조증이 왜 위험한지, 물을 마시는 걸로 왜 해결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입안이 촉촉하게 되는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우선 구강 건조증이 뭐길래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충격적인 것은 입이 마른다는 것은 단순히 수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침 분비량이 줄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침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침 속엔 항균 성분, 소화 효소, 치아 보호 성분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서 온몸 건강을 지켜주고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노화로 인해 침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예외입니다. 다시 말해 노화로 인해 입마름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으로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노년층이 많이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수면제, 진통제 이런 노년층이 많이 복용하는 약의 60% 이상이 구강 건조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앓고 있는 만성 질환도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요. 당뇨, 파킨슨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도 침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침이 줄어들면 우리 몸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입속의 세균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입니다. 그러면 입속의 세균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병이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온몸 건강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입에 침이 마르면 충치, 치아 우식증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침에는 원래 충치를 막아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침이 줄면 입안이 산성으로 변하고 세균이 치아를 쉽게 녹인다는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빨리 녹는다고 했는데요. 또 입속에 늘어난 세균이 잇몸 깊숙이 침투해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심하면 이가 흔들리게 되는데 이걸 방치하면 치아가 저절로 빠지기도 하고 또는 아예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잇몸병이 발생하면 염증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큰 병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속 세균을 무섭다고 하는 건데요. 또 입이 마르면 입안이 쉽게 헐고 입술이 갈라지거나 궤양도 생기는데 특히 틀니를 쓰시는 분들은 통증 때문에 식사하기도 힘들어지면서 영양 상태까지 나빠지게 만듭니다. 또 입이 마르면 입냄새도 고약해집니다. 그 이유는 입안에서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이때 황화합물이라는 지독한 냄새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냄새는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양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자꾸 고개를 돌리거나 거리감을 두면서 피하려는 느낌이 든다면 지금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닌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체크해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혀로 손등을 핥은 다음 30초 후에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 냄새가 지금 내 입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또 구강 건조증은 인후 감염과 폐렴에 걸릴 위험도 증가시킨다고 했는데요. 왜냐? 입이 바싹 마르고 침이 적어지면 무얼 먹을 때 식도로 잘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흡인성 폐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침이 마르면 입속은 병균 천국이 되고 온몸 건강도 무너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까요? 물을 마셔도 그때뿐이고 입속을 촉촉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편한 방법인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놓치고 계시지 않으세요? 신용카드부터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최대 148만원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설치 당일 입금되는 아정당. 배우 원빈님도 혜택에 만족해 CF 모델로 참여했다고 하죠. 365일 24시간 전화, 카톡, 무료 상담까지.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 보장이사도 가능해요.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것은 바로 껌입니다. 그런데 그냥 껌이 아니고 자일리톨 껌이라야 합니다. 자일리톨 껌이 구강 건조증에 정말 효과가 있느냐? 많은 전문가들이 구강 건조증에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자일리톨 껌 씹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씹는 행동 자체가 침샘을 자극해 침이 잘 나오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신기한 건 껌을 씹으면 뇌에서 침을 분비해라 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일리톨 성분은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으로 입안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자일리톨은 설탕보다 당 지수가 낮아서 당뇨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하루 3번에서 4번 정도 식후나 입이 마를 때 5에서 10분 정도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구강 건조증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만약 치아가 부실하거나 틀리라면 그냥 입속에 오물오물 혀로 굴리면서 물고만 있어도 침샘이 자극되고 박테리아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무설탕 제품인지 꼭 확인하시고, 이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딱딱한 껌은 피하시고, 틀니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이런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자일리톨이 함유된 사탕 또는 자일리톨 스프레이, 이런 걸 사용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자일리톨도 부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0g 이상 섭취 시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과다 섭취 시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과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 섭취량은 하루 5에서 10g 이내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일리톨 껌 외에도 함께 실천하면 좋은 습관도 있는데요. 물 자주 나눠 마시기, 침샘 자극하는 연습으로 입안에서 혀를 굴리기, 건조한 계절은 가습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 유지, 알코올이나 카페인 줄이기, 건조한 음식보단 촉촉한 음식 섭취하기, 입안 청결 유지로 입속을 물로 자주 헹구기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온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늘 입을 통해 말하고 먹고 숨을 쉽니다. 그만큼 입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구강 건조증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오늘부터 자일리톨 껌으로 박테리아도 제거하시고 침도 샘솟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입마름으로 인한 악취 때문에 고통받은 경험이 있다면, 입마름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